박병률입니다.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미처 묻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들, 아주 기초적이지만 그렇다고 또 다 알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상승장을 증시에서는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난 장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영어로 황소, 즉 불에다가 장을 붙인 겁니다. 통상 증시에서는 상승장을 불마켓,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1400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는 2021년 3000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이같이 뜨거운 상승은 유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로만 봐도 2배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2020년 주식을 시작한 분들 중에서는 수익을 남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다른 경제 지표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항상 상승하는 장도 없고요. 또 반대로 항상 하락하는 장도 없습니다. 통상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서 첫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한 푼, 두 푼 투자액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락장이 오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우리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읽을 수 있고요. 미래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역사와 마찬가지로 증시의 역사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코스피가 뭘까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유가증권 시장을 말합니다. 3000을 돌파한 것은 바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시장에서 발표하는 국내 종합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 1월 4일이 100이 됩니다. 주가 3000이라는 얘기는 1980년에 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0배 불어났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발표를 기준으로 지난 30여 년간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변화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중 우리 증시에서 불장은 크게 4번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1000포인트를 처음 넘어섰던 1989년, 외환위기로 추락을 했다가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던 1999년,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2007년, 그리고 3000포인트를 넘어선 2021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첫 번째 불장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간입니다.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3년 연속 GNP 성장률 10%를 기록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주가는 연평균 80% 이상 상승을 했고요. 1989년 3월 31일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1987년에 21조 원이던 시가총액은 1989년에 70조 원으로 무려 2.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 현상이 끝나면서 한국 상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과 동유럽이 개방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물러난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니 400선까지 후퇴를 합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면서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요. 1994년
재벌들의 해외 경영이 빛을 발하면서 증시는 다시 1000을 돌파했습니다. OECD에 가입을 하는 등 강력한 세계화 정책을 펴면서 한국 경제는 잠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의 해외 경영은 빛에 기댄 성장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7년 8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는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락 장세가 빚어집니다. 1997년 7월 726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1998년 8월 31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34조 원에서 64조 원으로 무려 반토막이 납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3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된 법인이 200여 개가 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암흑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IMF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부실 기업 정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1999년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에는 바이 코리아 펀드 열풍이 붑니다. 저평가된 한국을 사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판매를 시작한 바이 코리아 펀드는 출시 3개월여 만에 무려 12조 원을 끌어모으면서 국내 증시에서 공모펀드 시대를 본격 연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에서 IT 버블이 꺼지면서 하락장으로 돌변합니다. 약세를 이어가던 증시는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아예 폭락을 해버립니다. 9월 12일 코스피는 하루 동안 무려 12% 이상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500포인트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9.11 당시에 기록한 하락률 12.02%, 그리고 IT 버블 당시 기록한 하락률 11.63%는 나란히 역대 1, 2위의 하락률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 2003년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9.11 이후에 이어진 제로금리로 각국이 부양책을 펴면서 막대한 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9일 코스피는 15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석 달 뒤인 7월 25일에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의 투자금 전부를 몰빵을 하는 인사이트 펀드는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펀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증권사 앞에서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한 달 만에 4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코스피는 역사적인 하락장에 빠집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는 1000선을 다시 내놓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제로금리를 선언을 하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등 이른바 본격적인 돈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에 발맞춰서 부양책을 시행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11년 5월 2일 222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만 이어 터진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하락, 유럽의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이 겹치면서 주가는 한동안 2000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2017년 4월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 증시를 재상승시키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른바 주식시장을 짓눌러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2017년 6월 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같은 해 10월 25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하지만 곧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중국도 맞부과하면서 미중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위안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를 단번에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월 19일 1457포인트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코스피는 재빠르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거침없이 오르더니 2021년 1월 7일 꿈의 지수로만 보였던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랠리는 과거와 비교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가 부침을 겪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도 똑똑해진 겁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을 내던지던 개인들이 코로나19 위기 때는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코스피는 급락을 하면 반드시 반등을 했다는 그간의 학습 효과가 개인들에게 각인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 기업들의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뜻도 됩니다. 코스피가 처음 공표된 1983년 초만 해도 은행주가 대한민국 대표주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5개가 금융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는 시총 상위 12기업이었는데요. 24년이 지난 2007년에는 시총 1위의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 금융업은 3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민영화된 기업들이 강세였습니다. 14년이 지난 2021년 금융주는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과 바이오 기업, 2차 전지 기업, 테크 기업, 자동차 기업 등이 골고루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만으로 볼 때 한국 기업 생태계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튼튼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0여 년간 코스피의 변천사와 시총 주요 기업들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뜨겁게 상승하던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이성적 과열에 빠진 증시는 반드시 폭락한다는 게 증시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플러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그 흐름을 읽어라. 2021년 3,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와 1,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은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전문가들 대부분은 거품이 낀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럼 언제 터질 것인지 말해보라면 누구도 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증시 격언 중에 버블은 터져봐야 버블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과연 버블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점이었을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